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비로운 사상가이자 현대 자기계발 분야에서 여전히 큰 영향력을 주고 있는 인물, 네빌 고다드의 가르침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빌 고다드는 상상력이 현실을 창조한다라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리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가진 생각, 믿음, 그리고 내면의 상상이 실제 외부 세계에 그대로 투영된다고 보았죠. 단순히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는 수준을 넘어서 이미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상태를 체험할 때 현실이 변화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유명한 말 중 하나가 있습니다. Assume the feeling of the wish fulfilled, 즉 소원이 이미 이루어진 감정을 느껴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실제로 일어난 듯이 이미 이루어진 현실을 살고 있는 듯이 느끼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속에서 어떤 상태를 깊이 체험하면 그 진동이 외부 현실로 반영된다는 거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정말 내가 상상한 게 현실이 될까? 네빌 고다드는 대답합니다. 당신의 삶을 보라. 이미 당신이 믿고 있는 것이 현실로 펼쳐져 있지 않은가? 우리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늘 어떤 것을 상상하고 있고 그 상상은 현실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늘 나는 부족하다라는 생각 속에서 산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의 삶은 부족함을 증명하는 사건들로 채워집니다. 반대로 나는 충분하다, 나는 풍요롭다라는 감정을 깊이 체험한다면 그의 삶에는 점차 풍요를 확인할 수 있는 경험들이 끌려오게 되죠. 네빌은 또 하나의 중요한 원리를 말합니다. 끝을 붙잡아라, 즉 원하는 결과의 끝 상태에 자신을 두라는 겁니다. 중간 과정이나 방법은 신경 쓰지 말고 이미 그 일이 이루어졌다고 느끼라는 것이죠. 마치 연극 무대 위에서 자신이 원하는 배역을 맡아 연기하듯이 마음속에서 그 장면을 생생하게 경험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법을 고민합니다. 돈을 벌고 싶으면 어떤 사업을 해야 하는지, 관계를 맺고 싶으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하지만 네빌은 이런 고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상태를 살고 있는가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루어진 자의 상태를 살면 길은 저절로 열린다는 거죠. 또 네빌은 기도를 특별한 의식이나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상상 속에서 원하는 것을 체험하는 행위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란 이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 상태를 상상하며 그것이 사실이라고 느끼는 것이다. 기도는 하늘 위에 무언가에게 간청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이미 성취된 현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네빌의 가르침을 접하고 나서 하루 이틀 상상하고 바로 현실이 바뀌길 기대합니다. 하지만 네빌이 강조한 것은 지속적인 상태 유지입니다. 단순히 잠깐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잠들기 전 혹은 일상 속에서 반복적으로 그 상태를 느끼고 그것을 습관처럼 유지하는 겁니다. 그는 잠들기 전의 상태, 즉 잠재의식으로 들어가기 직전의 순간을 특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우리가 떠올리는 이미지나 감정은 깊이 잠재의식 속으로 들어가서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빌은 잠들기 전 원하는 소원이 이미 이루어진 듯한 장면을 마음속으로 반복적으로 떠올리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럼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네빌의 제자들 중에는 돈이 전혀 없던 상황에서 상상만으로 원하는 집을 얻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그 집 침대에 누워있는 자신을 상상했고 결국 믿을 수 없을 만큼 우연한 기회가 이어져 실제로 그 집을 얻었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런 경험담들은 네빌의 강연 곳곳에 남아있죠. 결국 네빌 고다드의 핵심 메시지는 외부 현실이 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상상하는 것이 현실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나를 비추는 거울과 같아서 내가 마음속에서 어떤 상태를 살고 있느냐에 따라 반영되는 그림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네빌은 자신을 속이라고 말합니다. 아직 현실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미 그것이 이루어진 듯이 살라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속이는 그 상태가 어느 순간 현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네빌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딱 5분만 투자해보세요. 원하는 장면을 마음속에 떠올리고 그것이 지금 이 순간 사실인 것처럼 느끼며 잠드세요. 나는 이미 그것을 가지고 있다.
나는 이미 그것을 살고 있다. 이 감정 속에서 잠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네빌 고다드가 말한 상상력의 힘을 활용하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통해 하나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시작된다는 것. 내가 어떤 생각을 품고 어떤 감정을 유지하느냐가 내 내일을 결정한다는 것. 상상은 단순한 공상이 아니라 창조의 도구라는 것.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싶으시다면 매일의 상상력을 의식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빌의 말처럼 원하는 것을 이미 가진 것처럼 느끼라. 그러면 언젠가 눈을 떴을 때 그것이 현실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네빌 고다드의 가르침을 조금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죠. 상상한다고 정말 현실이 바뀌는 건가요? 그건 그냥 자기 위안 아닐까요? 네빌은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당신이 현실이라고 믿는 것조차도 사실은 과거의 상상이 굳어진 결과일 뿐이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환경, 만나는 사람들, 경험하는 사건들 모두가 이전에 우리가 품어왔던 생각과 감정, 그리고 믿음들이 차곡차곡 쌓여 나타난 결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내가 품고 있는 상상이 바로 내 미래를 만든다고 보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과거에 늘 불안했던 사람은 실제로 불안할 만한 상황들을 자꾸 마주치지 않았나요? 반대로 늘 괜찮아, 잘 될 거야 라고 믿던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도 희한하게 길이 열리지 않았나요? 바로 이것이 네빌이 말하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네빌은 단순히 생각만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느낌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를 마음속으로 느낀다는 것은 단순한 상상을 넘어서 잠재의식에 깊이 새겨지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부자다라고 아무리 말해도 속으로는 에이, 말도 안 되라고 느끼면 그건 잠재의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 기분을 몸으로 체험하면 그것이 곧 잠재의식의 언어가 되어 현실에 반영된다는 거죠. 이쯤에서 한 가지 재미있는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네빌의 강연에서 자주 언급되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여성은 남편이 실종된 상태였습니다. 그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남편이 다시 돌아와서 집에 함께 있는 장면을 상상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 뒤 실제로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했지만 그녀는 확신했습니다. 내가 그 장면을 매일 체험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다 라고요. 물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반신반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입니다. 네빌은 신앙이란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졌다고 느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은 바깥에서 얻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상태를 잡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네빌의 방법을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4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원하는 끝 상태를 명확히 정하라. 예를 들어, 돈이 필요하다는 너무 막연합니다. 대신 나는 매달 원하는 수입을 안정적으로 받고 있다는 상태를 정하는 겁니다. 둘째, 그 상태를 생생하게 상상하라. 장면을 떠올리고 오감으로 느껴보세요. 냄새, 소리, 분위기까지 떠올릴수록 강력해집니다. 셋째, 감정을 먼저 앞당겨라. 돈이 들어온 기분, 사랑을 받은 기분, 건강한 기분. 그 느낌을 지금 당장 느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현실을 끌어오는 자석 역할을 합니다. 넷째, 잠들기 직전의 순간을 활용하라. 네빌은 이 순간을 더 state akin to sleep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때는 의식과 잠재의식의 경계가 희미해져서 원하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가장 좋은 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밤 원하는 장면을 짧게 반복하며 잠드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이 원리를 꾸준히 실천하면 현실이 서서히 달라지는 걸 체험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일부터 나타납니다. 우연히 만난 사람, 갑작스럽게 열린 기회, 예상치 못한 제안. 이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결국 큰 그림을 그리게 되죠. 여기서 사람들이 자주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내가 상상했는데 왜 현실이 안 바뀌죠? 하고 실망하는 거죠. 하지만 네빌은 말합니다. 당신은 원하는 것을 상상했지만 동시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심도 상상하지 않았는가? 결국 현실은 우리가 가장 강하게 믿는 쪽으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러니 중요한 건
결과를 조급하게 바라보는 마음을 내려놓는 겁니다. 씨앗을 뿌리면 그 씨앗이 뿌리 내리고 싹이 트는데 시간이 걸리듯 우리의 상상도 잠재의식에서 자라나 현실이 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신뢰하고 끝까지 이미 이루어진 자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네빌은 우리 모두가 창조자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외부의 힘에 의해 결정되는 존재가 아니다. 당신이 스스로의 현실을 창조하는 자이다. 세상이 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어떤 상태를 지금 살고 있는가? 내가 믿고 있는 이 감정과 생각이 나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가? 그리고 원하지 않는 현실에 머물고 있다면 과감히 그 상태에서 빠져나와 새로운 상태를 선택해보세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연습은 이것입니다. 원하는 장면을 단순히 머릿속으로 보는 것을 넘어 그 감정을 몸으로 느끼며 잠드는 것,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듯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상상은 반드시 현실이 될 것입니다. 네빌 고다드가 남긴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상상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다. 그것은 창조의 시작이며 현실의 씨앗이다. 지금 당신이 상상하는 것이 곧 당신의 내일이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부터는 상상을 가볍게 넘기지 말고 창조의 도구로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빌 고다드의 가르침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빌은 단순히 자기계발 강연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독특하게 해석한 신비주의자이자 인간 내면의 힘을 강조한 영적 스승이었죠. 보통 사람들은 성경을 역사적 기록이나 종교적 규율로 읽습니다. 그러나 네빌은 성경을 철저히 인간의 내적 체험을 상징적으로 기록한 책으로 보았습니다. 성경 속 인물과 사건은 바깥 세계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심리적, 영적 드라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성경 속 인물 모세를 그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모세는 실제 인물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새로운 현실을 인도하는 의식의 상태를 상징한다는 겁니다. 또 예수가 말한 믿음대로 되리라는 구절 역시 우리가 상상하고 믿는 대로 현실이 만들어진다는 원리를 그대로 드러낸 말씀이라고 봤습니다. 즉, 성경은 외부의 신을 숭배하라는 책이 아니라 너 안에 있는 창조적 힘, 즉 상상력을 깨달으라는 책이라는 것이 네빌의 핵심 해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라 당신 안에서 상상하는 그 힘이 곧 하나님이다. 이 말은 굉장히 혁명적이었고 많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관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해방감을 주었죠. 아, 내 운명을 결정짓는 건 외부의 힘이 아니라 내 안의 힘이구나. 자, 그렇다면 이 가르침을 실천으로 옮기는 방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빌이 강조한 루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상상의 장면 만들기. 원하는 결과가 이미 이루어진 순간을 떠올립니다. 예를 들어 합격을 원한다면 합격 통보를 받는 순간이 아니라 이미 합격해서 친구와 축하하는 장면을 떠올리는 겁니다. 중요한 건 과정이 아니라 그 상태입니다. 둘째, 감각을 동원하기. 그 장면에서 들리는 소리, 보이는 색깔, 느껴지는 감정까지 생생히 경험하세요. 단순히 머리로 상상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상황에 있는 듯이 느껴야 합니다. 셋째, 잠들기 전 실천.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순간은 잠들기 전입니다. 이때 의식이 느슨해지고 잠재의식은 열려 있습니다. 원하는 장면을 반복하며 그 상태로 잠드는 것이 네빌 실천법의 핵심이죠. 예를 들어 집을 원한다면 매일 밤 그 집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는 장면을 마음속에서 느끼며 잠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잠재의식은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외부 현실은 그것에 맞춰 재편성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의지로 끌어당기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하는 것을 쥐어짜듯 붙잡으려 하지 말고 이미 그것이 내 것이 된 듯 편안하게 즐기라. 우리가 조급하면 오히려 부족한 상태를 강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핵심은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이미 된 듯이 느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게 혹시 망상이나 자기 최면 아닐까 하고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네빌은
이 차이를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망상은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지만 상상은 현실을 창조하는 씨앗이라는 겁니다. 씨앗은 당장 열매를 맺지 않지만 땅 속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상도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자라고 결국 현실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네빌은 자주 테스트해보라고 말했습니다. 작은 일부터 시도해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일 누군가에게 뜻밖의 선물을 받는다 같은 작은 장면을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 경험하면서 점차 더 큰 소망으로 나아가라는 거죠.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건 신뢰입니다. 씨앗이 자라려면 우리가 매일 물을 주고 햇빛을 주듯 상상에도 꾸준한 믿음과 감정이 필요합니다. 이쯤에서 네빌이 남긴 또 하나의 깊은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세상은 당신이 보는 그대로 존재한다. 하지만 그 세상을 보는 방식은 당신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즉, 동일한 상황도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보인다는 겁니다. 가난한 상태에 머무는 사람은 기회가 와도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풍요로운 상태를 사는 사람은 작은 기회 속에서도 풍요를 발견합니다. 결국 현실을 바꾸는 건 상황이 아니라 나의 상태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네빌 고다드의 삶 자체도 우리에게 큰 영감을 줍니다. 그는 평생 많은 사람들에게 상상력의 힘을 가르쳤고 실제로 그 가르침을 실천한 사람들의 경험담이 수없이 쌓여 있습니다. 그만큼 그의 메시지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법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한 가지는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상상은 단순한 생각놀이가 아니라 현실을 창조하는 신성한 힘이다. 여러분의 상상 속 장면이 곧 내일의 삶을 결정짓습니다. 그러니 오늘 밤 눈을 감고 자신이 원하는 장면을 마음속에서 살아보세요. 그리고 그 기분을 느끼며 잠드세요. 그것이 바로 네빌 고다드가 남긴 가장 실질적이고도 강력한 비밀입니다. 결국 인생은 내가 어떤 상태를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를 선택하는 힘은 언제나 내 안에 있습니다.